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한 20차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2주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는데 미국과 한국 정부는 즉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8일 오전 11시 59분부터 오후 12시 18분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25번째로 지난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추정된 SLBM을 발사한 지 2주 만이며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이 확정된 뒤 재개된 도발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비행거리 230km, 고도 24km에 마하 5속도로 탐지됐으며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분석 중인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 50km보다 낮게 날아 패트리엇3 요격 미사일 사정권에는 들어가지만 낮은 고도로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경우 요격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즉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하며 포격 도발 등을 통해 9.19 합의를 위반한 데 이어 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계기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각각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이 중국 당대회 종료 후 지난 2주간 중단했던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으며 미한 수석 대표들은 연합 방위 태세 유지 속에 북한의 추가 도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이 핵을 사용하면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2 국방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27일 발표한 2022 국방전략 보고서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력 개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김씨 정권의 종말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나 미국 동맹 또는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내용은 국방전략보고서 부속 핵태세 보고서 가운데 적성국에 대한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의 북한 부분에 명시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또 다른 전략 공격을 경계했습니다. 북한이 핵 사용 없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 기술이나 자재, 전문 지식을 타국이나 비국가 세력에 넘겨준다면 미국은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이행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도록
대화에 복귀할 것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국방전략 보고서 공개 직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와 미한일 3국 공조 등 국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n the Indo-Pacific, you see the power of partnership with the historic AUKUS agreement, with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Korea, and with our many multinational exercises to increase readiness and interoperability. 이번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 보고서는 또 북한이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 등 미국과 동맹들 간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공군이 보유한 최첨단 드론 무인 비행기 MQ-9 리퍼가 일본에 공식 배치됐습니다. 미국 공군은 최근 일본 남부 가노야에 위치한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제319 원정 정찰 비행대가 임무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히고 이번 배치를 통해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위협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의 정보 능력에 대한 공동 목표를 지원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동아시아 영내 상공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늘의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MQ-9 리퍼는 미국 공군이 보유한 최첨단 무인기로 최대 14발의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항공거리 6,000km의 완전 무장 상태로 25,000피트 상공에서 최대 2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믿어 대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것은 오판이라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8일 한국 최종현 학술원이 개최한 특별 대담에서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으며 상호 호혜적인 해결책 마련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을 믿은 것은 오판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말을 신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국의 적대국을 위협하는 상황이고 중국에게 북한은 무기라면서 북핵 고도화 저지를 위해 북한 핵 문제를 미중 관계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지원 때문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핵 개발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중국에게 대북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쿼드 등 광범위한 집단 안보 협의체에 가입해 중국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의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로버트 킨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내 종교자유 등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 인권 특사 임명 등 4가지 사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The first area where we need to give greater emphasis and focus is to strengthen U.S. participation in the human rights efforts of the United Nations. A second area of concern that we need to give attention to is encouraging and support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is involved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encouraging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 Third thing that we need to do, and this again is something that should have been done well before now, the United States needs to appoin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And the last issue that I'd like to mention is we need to encourage humanitarian efforts in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다루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보 제공이라면서 대안이 될 정보가 북한에 전달돼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의 설리 자문위원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at is to appoint a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t is to understand and expose at every opportunity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its mission of upholding Kim Il-sungism, Kim Jong-ilism. 청문회에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China's complicity has exacerbated the religious freedom conditions in North Korea as the Chinese government maintains the policy of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placing them at risk of severe persecution upon return, especially for those with any connection to Christianity.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민 출신의 최진명 씨도 탈북민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최 씨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는 것을 미국 정부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며 탈북민들이 북송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징후는 핵실험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7일 유엔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북한이 언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핵실험은 그들의 무기 준비와 생산 개선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관측된 징후는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제66차 IAEA 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1년간 북한의 핵실험장 한 곳이 복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돈 세탁에 사용하는 믹서 서비스를 제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유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2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랜섬웨어 공격 대응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연루된 일련의 해킹 사건 이후 미국 재무부가 최대 규모의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려는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또 최근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격을 가한 랜섬웨어 해킹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랜섬웨어 공격 대응을 위해 재무부와 법무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30여 개국이 참여한 랜섬웨어 대응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